오흥수의 팬클럽 회장으로 일명 장미라고 불렸던 지옥분. 그녀는 K-뷰티를 선도하는 거창한 모토가 무색할 정도로 미용실에는 겨우 의자가 딸랑 2개 놓인 5평 되는 헤어샵을 불광시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미용실 규모만 보고 옥분의 재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는데요. 시장에서 돈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알짜배기 부자에다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뷰티업 종사자답게 스타일이 아주 독특합니다.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촌스러운 듯 사랑스러운 패션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한 번 꽂히면 후퇴 없이 밀어붙이는 노빠꾸 직진 여인 옥분은 흥수쌤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오늘도 뒤가 구린 김원장의 비밀을 파는 최셜록 탐정에게서 언제나 좋은 소식이 오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잘러 우리 탐정아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장님, 큰일 났어요. 김원장 남편이 어떻게 모범수가 됐는지 이번에 가석방 신청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독한 놈인 것 같아요. 지옥부는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로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에선 중얼중얼 걱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야. 흥수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째. 그래도 광숙 언니랑 의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까? 바쁘신가? 광숙은 천수의 처와 실갱이를 벌이다 유치장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나오긴 했지만 그 사이 납품이 밀려 한창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천수 도련님 문제로 머리가 찌근거리는데 흥수 도련님의 결혼 문제까지 더해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 씨가 그동안 동생들 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동생들이 없네요. 잘나가는 범수 도련님도 혼자서 애 키우고 있고 막내 강수 도련님이라도 좋은 회사에 취업이나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납품을 가던 중 지옥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옥분 씨, 뭐 새로 알아낸 거 있어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분이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원장, 그 임신 사진이 진짜 확실한 거였어요. 10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친정엄마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는 미혼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폭이었어요. 근데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조폭이 곧 출소한다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홍수쌤 어쩌면 좋아요? 광숙은 정말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흥수 도련님도 충격받아서 천수 도련님처럼 약 먹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장수씨,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흥수 도련님, 평생 춤만 추느라 순진해서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나 봐요. 당장 인연을 끊으라고 해야 되는데 일을 어쩌나. 이렇게 넋두리를 하던 광숙은 일단은 옥분의 헤어숍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전을 짜야 했습니다. 지옥부는 김원장이 보통 여우가 아니라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여자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면 순진한 흥수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 흥수쌤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지옥부는 오로지 흥수 걱정뿐이었습니다. 광숙은 이렇게 좋은 여자를 눈앞에 두고 흥수 도련님이 이상한 여자한테 빠진 게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옥부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면 너무 놀랄 테니 일단 딸이 있다는 얘기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수가 직접 김원장에게 숨기는 사실이 없는지 물어보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광숙이 성격이라면 당장이라도 김원장 머리채라도 잡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흥수 도련님 여자인지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참고 옥분이 하자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광숙이 흥수에게 김원장 임신 사진을 보여주며 딸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흥수는 펄쩍 뛰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이러실 줄 몰랐어요. 혹시 지원장 만나셨어요? 이거 그 여자가 꾸며낸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진 합성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지옥분 그 여자 정말 저한테 얼마나 찐득이처럼 달라붙는지 정말 질렸다니까요.
근데 형수님이 그 여자랑 한편이 돼서 우리 선아 씨를 모함하다니요. 형수님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말에도 광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망해도 좋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망하든 말든 전 도련님이 불행해지는 꼴은 못 봐요. 형님이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형님이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김 원장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요즘 제가 꽃뱀이란 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요. 김 원장 같은 여자가 바로 딱 꽃뱀이에요.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 광숙은 자기도 모르게 평소 하던 대로 돌직구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형수님, 전 김 원장이 형수님처럼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막말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도련님, 미안해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광숙은 흥수가 충격받을까봐 조폭 남편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한 채 김 원장 만나서 꼭 얘기해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나처럼 생각하는 형수님의 말이 신경 쓰였던 흥수는 결국 김 원장을 만나 우리 형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아 씨가 딸이 있다고 그러네요.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라고 어렵게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흥수는 무슨 얘기를 하든 제가 다 이해할게요. 말 좀 해보세요. 라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원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조폭 같은 남자에게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아이였어요. 지울 수도 없었고 결국 친정엄마 호적에 올려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그 일로 제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흥수 씨가 너무 좋아져서 그랬어요. 흥수 씨 같은 남자 놓치면 평생 또 못 만날 것만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전 흥수 씨한테 돈이나 배경, 아무것도 안 봤어요. 오직 저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속인 건 잘못한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여자가 흥수 씨 같은 좋은 남자를 욕심내다니요. 저를 버린다 해도 전 할 말이 없는 나쁜 여자예요.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니 제가 떠날게요.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김 원장의 모습에 흥수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걸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한번 아이 얼굴도 보자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다정한 그의 말에 김 원장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후에 광숙이 흥수에게 어떻게 됐냐고 묻자 흥수는 다 잘 될 거라고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광숙과 지옥부는 김 원장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 조폭 남편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더는 흥수 도련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직접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다 얘기할 거야. 김 원장은 당황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숙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며칠 안에 스스로 털어놓고 당장 헤어져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 원장은 피아노 학원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지금은 학원으로 오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계획한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나이만 들었지 철딱선이 없는 흥수는 광숙과 옥분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도 피아노 학원에서 평소처럼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김 원장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시 정리한 흥수는 김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레슨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김 원장이 손등을 잡아 코드를 짚어주는 순간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흥수에게는 이 시간이 꿈같은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김 원장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인사 가볼까요? 김 원장이 그렇게 말하자 흥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늘따라 선아 씨가 더 예쁘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희희낙낙 서로 웃으며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그때 학원 입구 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흥수는 피아노 치는데 빠져 돌아보지 않았고
그냥 학부모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이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그대로 서서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감정을 억누른 듯한 목소리에 흥수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웬 빡빡머리 남자가 입구에 떡 버티고 서서 자기와 김 원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무시무시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조폭 같은 사내가 김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학원에 오지 말라 하니까 어쩐지 더 오고 싶더라. 너 이래서 오지 말라 했어? 너 남자가 있었구나. 김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분은 이 동네 댄스 선생님이셔. 그냥 피아노 배우러 오시는 거야.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흥수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 남자의 기세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조폭 같은 남자가 선아 씨 애인인가? 아니면 남편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흥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눈을 부라리며 꺼져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넌 죽는 줄 알아라.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김 원장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김 원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걸음아 나살려라 피아노 학원을 뛰쳐나와 멀리 도망쳤습니다. 거의 집에 다다르자 잠깐 멈추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수님 결혼하기 진짜 무섭습니다. 형수님 같은 여자 만나 행운아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형수님 말 진작에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서야 흥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는데 바지 밑으로 뭔가 척척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날의 기억은 흥수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악몽이 되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방송 시간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총 50부작으로 OTT 다시 보기는 웨이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진짜 꽃뱀에게 당할 뻔한 흥수를 구해준 지옥분의 마음을 흥수는 언제쯤이나 받아줄까요? 저런 멍청한 남자를 지옥분 같은 여자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빨리 이어져야 하겠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